2026년 현재 AI 시대의 황금기죠.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발전하면 몸 쓰는 일부터 다 대체된다. 그래서 컴퓨터 수학, 엔지니어링 분야만 살아남을 거고 인간의 창의성이나 감정은 AI가 절대 따라할 수가 없어서 예술 직군도 AI한테 대체되지 못할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예측한 대로 되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아마존 같은 기업만 봐도 최근에 대량해고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몸 쓰는 일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던 사람부터 흔들렸다는 겁니다. 무려 해고 40%가 컴퓨터 엔지니어링 직군인데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기업들이 이제 고연봉 인력인 엔지니어를 줄이고 그 봉급을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같은 투자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돈의 흐름이 아예 바뀌었어요. 기업들이 지금부터는 사람 대신 전기 먹는 공장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연봉 인력을 좀 줄이면 데이터 센터 하나 더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딱 나온 겁니다. 그동안 인간의 고유 능력인 줄 알았던 창의성이나 감정 부분도 똑같죠. 디자인이나 컨텐츠 같은 분야는 AI한테 가장 먼저 먹혀버렸어요. 그동안 며칠씩 밤새가며 걸리던 작업물들이 몇 분 만에 만들어지니까요. 심지어 요즘에는 챗GPT로 심리 상담을 한다고도 합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편하대요. 근데 이런 AI들 1년에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올해 사용할 총 전력 소비량이 일본 전체랑 맞먹을 수준이라는 겁니다. 일본 총 전력 소비량이 세계 5위 수준인데 진짜 이건 전기 먹는 하마인 거죠. 근데 이 전기 하늘에서 떨어져요? 아니면 땅에서 솟나요? 아니요. 누군가는 깔아야 하고 누군가는 연결하고 관리해야 해요. 그게 누굴까요? 전기기사죠. 정말 웃긴 건 이게 먹이사슬 같은 구조입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까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앞으로 AI를 빼놓을 수 없는 시대인데 발전하면 할수록 전기 수요는 폭발하고 전기기사는 더 바빠지죠.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드시죠? 결국 AI 로봇도 개발돼서 전기 까는 것도 대체하면 끝인 거 아니야? 아니요, 못합니다. 왜냐면 현장은 매번 달라요. 도면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수십 년 된 건물의 배선은 설계도와 다른 경우가 많은데 AI 로봇은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지만 인간은 직감과 오감을 동원해 데이터에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탄냄새나 미세한 소리 등등 사람처럼 변수에 임기응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AI가 누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AI가 잘하는 게 뭐예요? 데이터에 의존해서 하는 일을 잘하죠. 전기 현장은 매번 다른 퍼즐입니다. 전기 기사의 진짜 가치는 전기 지식이 아니라 현장을 읽는 판단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AI가 대체하기 쉬운 일 대부분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이죠. 코딩? 데이터로 바꿀 수 있어요. 디자인? 데이터로 바꿀 수 있죠. 글쓰기? 이것도 데이터죠. 음악? 안 될 줄 알았는데 요즘에 스노라는 AI 툴로 몇 분 만에 뚝딱 만듭니다. 데이터로 바꿀 수만 있으면 AI가 학습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은 현장에 직접 가야 하는 일이죠. 아직까지 현실적인 기술력으로 피지컬 로봇을 만들기가 매우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매뉴얼대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감각과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냄새, 열감, 소리, 흔적 이 감각들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학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책임입니다. 책임. 만약 정말 말도 안 되는 외계인 기술력으로 인간과 100% 동일한 로봇을 만들었다 해도 사고가 난다거나 실수가 생기게 된다면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람이죠. 모든 마지막 결정도 사람이 해야 하고 법적으로 AI는 물건이나 도구로 분류됩니다. 결국엔 인간이 도장을 찍어야 하죠. 이러면 현장 특성상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건 절대 시스템에 안 맡깁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육체 노동이 사라진다. 이 공식이 완전히 틀렸어요. 현재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셔츠 입고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 잘리고 있죠. 그 인건비 아껴서 전기 먹는 공장 짓고 있고요. 그 공장 전기 누가 깔아요? 전기기사가 깔고 있죠. 역설적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물리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일의 가치가 올라가네요. 이게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엔비디아 CEO AI 시대 최전선에 있는 사람마저도 앞으로 부자가 될 직업은 전기기사나 배관공이 될 것이다 라고 직접 말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전기기사 쉽지 않죠. 자격증 따기도 어렵고 현장 나가면 덥고 춥고 힘들죠.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아무나 못하니까 AI가 대체를 못하니까 힘든 일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거죠. AI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는 그 누구보다 잘합니다. 근데 전기 현장은 정답이 아니라
상황이고 매번 다른 현장, 다른 변수에서 마지막 결정을 사람이 내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비전에 대해서는 다 알겠고 정작 중요한 취업시장의 현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줬죠. 단순히 일에 일해서 좋아 보인다 수준이 아니라 수요가 꾸준히 생기는 직업입니다. 왜냐면 이제 전기설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건물은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무조건 선임해야 합니다. 미선임하면 처벌받습니다. 벌금이 나와요.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500만 원.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니에요. 다들 중대재해처벌법 들어보셨죠? 2022년에 시행됐고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 사업주나 경영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1년 이상이라는 말은 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즉, 죄가 인정되면 최소 1년은 감옥에 가야 한다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수천만 원 연봉 주는 게 아니라 경영자가 감옥에 갈 리스크를 막아주는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무조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뽑아야 해요. 그럼 이제 수요가 어디서 오는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당연히 신축 건물이죠. 아파트, 공장, 상가, 데이터 센터 등등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하죠. 대한민국 건물 올리는 속도 아시죠? 그만큼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기존 건물도 포함이죠. 왜냐? 이미 지어진 건물도 관리자가 필요한데 기존에 선임됐던 분들 고령화로 계속 은퇴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신입이 안 들어와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현장에 사람이 없대요 지금. 세 번째로는 신규 인프라죠. 건물도 건물이지만 전기차 충전소나 태양광 발전소, ESS 설비, 데이터 센터 전력 이런 인프라 전부 전기기사가 필요해요. 사업주나 경영주가 전기기사 필요 없어 해도 법이 반드시 필요해 라고 수요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안 타죠. 불경기가 와도 법이 바뀌지도 않고 건물이나 공장은 계속 돌아가니까요. 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돈은 얼마나 버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실. 신입부터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취업하면 초봉 3,500에서 4천만 원 사이예요. 생각보다 별거 없네? 아니죠.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력 2년 쌓으면요 4,500에서 5천만 원 갑니다. 이때부터는 무제한 선임 자격으로 모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고 취업시장에서 꽤나 유리한 포지션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한국 연봉이 아니라 글로벌 돈의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의 흐름이 AI로 쏠리고 있고 이게 전기죠. 그래서 미국 같은 AI 선진국의 경우에는 연봉이 무려 3억이 넘습니다. 3억이. 이게 왜 가능하냐?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1초라도 꺼지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값이 아니라 정전에 대한 리스크 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전기를 안 끊기게 만드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태워야 하는 겁니다. 이 돈의 흐름이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폭발적으로 짓고 있고 정부에서도 무려 100조 원을 AI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죠. 이 돈이 다 결국 전기 인프라로 가게 되는 거고 건물이나 인프라를 설치할 때마다 인력이 계속 필요하죠. 근데 계속 말했듯이 수요는 폭발하지만 공급이 없잖아요. 그럼 몸값이 올라가는 거고 사실상 뽑는 게 아니라 모셔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볼게요.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전기 수요는 폭발하고 몸값은 계속 오른다. 그리고 현재도 경력자들 은퇴하는 속도에 비해 신입이 없어서 인력난에 시달린다. 현장 판단력이 중요한 전기기사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AI 로봇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현재 구조 자체가 완벽합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인력이 없는 상황이니 인력 쟁취에 불이 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기기사 관심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제가 응시 자격 관련해서 확실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